있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발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고 계실 것 같네요. 우리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의 신지만 리더님 준비해 주셨는데요. 꽃 사무국 간단히 소개를 올리면요. 네이버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꽃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의 창업에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브랜딩 컨설팅 전문 집단이시죠. 이 다양성을 위한 생태계 전략 프로젝트 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신지만 리더님,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프로젝트 꽃 사무국을 맡고 있는 신지만이라고 합니다. 네, 네이버는 뭐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이제 프로젝트 꽃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고 네이버가 왜 이 프로젝트 꽃을 통해서 소상공인과 창작자들에 대해 관심을 계속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뭔가 이루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 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시간 연대순으로 보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일단은 그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프로젝트 꽃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가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를 좀 먼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국내에서 사실 이제 드물게 창업으로 시작한 회사로서 이제 꽤 이제 사세가 많이 커져서 뭐 한동안에는 이제 코스피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었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창업 기업으로서는 꽤 큰 성장을 이루어낸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사세가 커지다 보니까 그거에 막 걸맞은 역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기대도 좀 컸던 것 같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네이버가 플랫폼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이면 네이버가 네이버라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네이버라서 잘할 수 있는 일, 그런 것들이 무엇일까를 좀 고민한 끝에 프로젝트 꽃을 2016년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 프로젝트 꽃을 CSR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스스로 정의하지도 않고 한 번도 그렇게 이해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저희가 사회적으로 기대받는 것에 대한 어떤 호응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그걸 책임이라고 여긴다거나 혹은 기존의 CSR 프로그램의 어떤 탑다운식 일방적인 어떤 수혜와 이제 지원, 이런 구조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라서 할 수 있는 일, 네이버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좀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보통은 기술과 서비스로 접근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처음에 프로젝트 꽃이 이제 나왔는데, 저희가 보통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 좀 더 쉬운 기술들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어쨌든 간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는 익숙하지 않은 기술들은 사실 잘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들을 좀 더 활용하고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거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별도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2017년, 2018년 이때 한창 AI, 지금 뭐 챗GPT 같은 이제 그런 유형의 뭔가 질의를 넣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이런 식이 아니라, 저희가 처음에 AI는 사실 추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AI 추천 알고리즘이 왜 중요했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는 검색 회사이다 보니까 이제 검색어가 많이 되는 것이, 그리고 검색이 더 많이 될수록 이제 노출이 상단에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지만 이제 계속 검색되는 데만, 잘 되는 데만, 큰 데만 이제 계속 검색이 잘 되는 이런 구조가 계속 고착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주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화, 이제 여기 다양한 요소들을 이제 반영한 개인화 추천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창작자들이 더 혜택을 보게 되려고 하는 것도, 프랜차이즈가 아닌 동네의 어떤 사업자, 소상공인들이 더 추천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된 거고, 이제 이러한 부분도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도 매번 똑같은 알만한 이제 추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는 이제 검색 엔진으로서의 저희가 기술들을 계속 고민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때는 이제 코로나 이전 시기인데, 이때만 해도 점점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이제 창업 생태계에서의 어떤 이커머스 판매자, 그런 것들로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처음부터 오프라인 사업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익숙한 사례들이 많지만 사실 이커머스 창업이라는 거는 여전히 익숙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는 이제 확실히 그것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긴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네이버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기술을 더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에서 초기 사업자들에게 어떤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는 디커머스 프로그램도 이제 고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서비스도 기술도 이제 더 많이 이제 준비하게 됐고, 지원 프로그램도 이제 초반에 이제 사업자분들이 수수료 부담이 있으시니까 그 수수료 부담을 어떻게 하면 더 덜어드릴지,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네이버 플랫폼 안에 이제 진입하셔가지고 여기서 더 많은 비즈니스를 꽃피울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이제 2020년부터 사실 이제 이 이후에는 팬데믹 기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고 이제 온라인에서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기서 네이버 역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네이버 플랫폼 혹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제 기존에 해왔던 업들을 이어갈지, 혹은 온라인에서 기존에 했던 업들을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을지, 혹은 이 새로운 어떤 변화의 시기에서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지원하들은 이제 기술적인 지원들, 그 다음에 그 더 많은 시도들을 해볼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거는 사실 사업적인 성장에 의해서 계속 저희가 잘 될 수밖에 없었는데, 조금 더 깊게, 그다음에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젝트 꽃이 어떻게 하면 사업자분들과 그다음에 창작자분들이 더 성장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되는 이제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됐고, 그 조직이 프로젝트 꽃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프로젝트 꽃 사무국을 맡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네이버가 왜 이렇게 소상공인 저희는 SM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상공인들과 창작자들에게 이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왜 이분들이 더 성공하도록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가? 이제 전통적인 입장에서 보면 대기업이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시지만, 사실 네이버의 어떤 서비스의 본질은 검색입니다. 검색이라는 건 정말 다양한 수요가 있는 다양한 궁금증을 네이버 검색창에 치게 되고, 그 검색 결과를 저희는 잘 보여드리게 되는데, 네이버의 성장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는 이제 검색 쿼리라고 부르는데,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 걸맞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걸 잘 갖추기 위해서 이제 블로그나 지식인, 카페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확장이 되었고, 거기서 저희가 한국인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한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들을 잘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때도 역시 정말 그 네이버의 DB를 잘 만들어주신 창작자분들도 다 계셨고, 이제 여러분들도 다 거기에 기여해 주신 게 분명한데, 근데 이게 점점 시대도 변하고 서비스도 변하고 기술도 계속 고도화되면서 점점 많은 것들이 네이버 위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커머스가 이제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는 이제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네이버의 또 역할도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것은 단순히 글을 쓰거나 검색어를 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업을 영위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더 다양한 이제 사업가, 그다음에 사업과 그다음에 창작자분들이 네이버에서 좀 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것들이 저희에게도 역시나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수요와 공급이란 측면을 그 중간에서 저희가 연결을 해드리는 플랫폼 입장에서 계속 새로운 궁금증을 찾는 분들도 저희에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에 걸맞는 새로운 컨텐츠와 데이터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들을 잘 연결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저들도 중요하지만 저희에겐 창작자 분들도 너무 중요하시고 SME도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게 결국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이버와 창작자, 소상공인, SME, 스몰 브랜드들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이야말로 네이버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플랫폼 전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사실 회사가 네이버도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회사가 상당히 큽니다. 이 회사를 크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실무자들은 그다음에 그 실무를 비즈니스 모델 혹은 서비스 기술을 담당하고 계신 조직의 장들 역시도 계속 목표를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목표를 달려가다 보면 저희가 조금 더 큰 틀에서의 어떤 변화나 이제 그런
외부 회사 밖에서의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을 간혹 가게다가는 이제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건 큰 조직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서 이제 해상도 높게 저희 네이버와 이제 인연을 맺고 있는 창작자와 사업자들이 어떤 일들을 겪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정말 쉽고 편하게 만들었다는 기술과 서비스들이 이제 사업자분들과 창작자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용하고 계시는지를 해상도 높게 들여다보는 작업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러한 어떤 결과물들을 저희가 계속 회사 내에 이제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노태우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오픈 이노베이션의 한 뭐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 따로 지칭하진 않고 있지만 계속 회사 안팎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계속해서 센싱하고 그것을 사내 구성원들에게 전하는 이런 역할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는 너무 이제 경쟁도 심하고 이제 글로벌 이제 플랫폼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들과 창작자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그런 부분들도 또 장기적인 측면, 그 다음에 각 기술 요소들이나 서비스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따로 고민할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크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걸 저희는 이제 사업적으로는 이제 그 프로젝트 꽃 이야기 꽃 앰베서더에서 저희가 사업자분들, 창작자분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을 직원들이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그램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이제 브랜드들, 서비스들 만나 뵙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성장 모델을 어떻게 하면 발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이제 브랜드 런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젝트 꽃이 이제 지난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8년이란 기간이 상당히 길죠. 이제 어떤 대기업이 뭔가 CSR적이거나 혹은 상생이거나 혹은 소셜 임팩트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이름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프로젝트 꽃은 8년이나 됐고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상당히 이제 모바일 인터넷 세상이 굉장히 확장됐고 그 사이에 또 코로나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엔데믹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 프로젝트 꽃의 역할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시의성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시작하는 사업자, 이제 뭔가 온라인에서 뭔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창작자들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네이버 기술과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뭔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했다면 이제 저희가 모바일 인터넷이 시작된 지도 10년이 넘었고 인터넷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네이버를 활용한 어떤 비즈니스 역시도 굉장히 고도화되기 시작했고 사실 저희가 이커머스 시장도 거래액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접하는 네이버 기술과 서비스를 접하는 정도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더 큰 성장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단순히 네이버 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AI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더 쉽게 도구로서 쓸 수 있게 할지 그런 고민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의 그래서 성장과 이제 뭔가 더 확산의 이제 국면이 이제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처음에는 시작하기 좋은 플랫폼으로 해서 이제 쭉 들어오셔서 이제 저의 이제 온보딩하는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 이제 온라인에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막 시작하시는데 계속 성장이 쭉 계속될 수는 없죠. 중간중간마다 고비가 있으시고 네이버 데이터를 봤을 때도 성장 구간이 정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저 고비를 잘 넘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고요. 네이버가 특히 이제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지금 플랫폼이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라인 쇼핑만 해도 쿠팡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 간의 경쟁 속에서 저희 역시도 계속해서 이 사업자들에게 매력적이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좋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저희가 성장하기 좋은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이제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될 건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프로젝트 꽃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두 명에서 시작하는 비즈니스도 정말 잘 돼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결국 사업을 성장하다 보면 5명, 10명, 이제 30명 이상의 비즈니스가 점점 커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도 고도화될 텐데, 그때마다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들이 좀 필요하십니다. 이제 그게 AI든 아니면 클라우드든, 이제 근데 그 모든 이제 서비스 포트폴리오나 기술들이 다 네이버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소상공인들과 창작자들이 이 첨단 기술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AI 라이드라는 캠페인인데요. 저희가 이제 판매자분들, 특히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보통 한두 명으로 시작하세요. 한두 명으로 시작하시는데 이제 물건 올려야 되죠. 택배 쌓아야 되죠. 정산해야 되죠. 계속 새로운 것도 고민해야 되죠. 이분들이 그 한 사람이서 정말 여러 사람의 몫을 해야 되는데, 결국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성입니다. 사실 한 명을 더 고용하고 2명 고용하는 것이 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이제 심리적인 허들이자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성장하는 부분에서 최대한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사실 AI 솔루션들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저희가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챗GPT를 묻는 이런 게 신기하다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자기 쇼핑몰에 대해서 어떤 리뷰들이 더 좋고, 그것들이 어떻게 내가 더 참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어떤 고객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다 AI 솔루션을 통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이제 먼저 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은 다들 낯설어 하십니다. 이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비용도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사실 이게 어떻게 활용돼서 효과가 있을지, 이런 사례들이 아직 쌓이기 전까지는 저희가 사실 망설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부담을 덜어드리고, 한번 써보실 수 있게 이제 AI 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선정을 된 분들에게는 일단 무조건 써보시게 하고, 저희가 이걸 그냥 단순히 써보시는 그냥 캠페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 소상공인이나 창작자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AI 솔루션들을 좀 어려워하시는지,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약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부분이 그게 장애물인지, 이런 것들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통해서 AI 솔루션을 통해서 좀 더 영세하거나 아직은 좀 작게 시작하시는 소상공인들이나 창작자분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런 솔루션들까지 해서 더 많은 이제 접점들을 만드는 게 목표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성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 드릴 건가, 시작하는 것 말고 시작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더 생존하고 생존해서 성장을 도와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성장 단계별 이제 저희가 이제 맞춤형 이제 지원들을 또 고민하고 있고요.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쇼핑 쪽에서도 이제 그 월 거래액, 거래액이 계속 어떻게 하면 늘려나갈 수 있을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유한 비즈니스 혹은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브랜드로서 이제 가치를 계속 가져야 되고, 이제 계속 그 브랜드 자산을 갖춰야 되는데요. 사실 그 작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고려까지 해보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다수입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 분들이 사실 뭐 하루하루 어떻게 생존할지도 고민인데, 1년 뒤, 2년 뒤에 내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겠어 라는 고민을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사업을 성장하다 보면 결국 그 고민을 하게 되고, 그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네이버가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온라인, 특히 온라인 중심으로 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 프로젝트 꽃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접점도 늘리고, 네이버에서 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을지도 고민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계속 새로운 뭔가 재밌고 유니크하고 고유한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계속 저희가 해상도 높게 발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찾아볼까라는 거를 이제 계속 회사 밖으로도 나가보고, 이제 저희가 뭐 로컬 이제 브랜드들 같은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어떤 비즈니스들이
이제 뜨고 지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그런 걸 현장에 나가봐서 이제 뭐 보기도 하고, 이제 사업자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모셔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활동들이 이제 오늘 이제 이 컨퍼런스의 주제에 맞춰서 DX라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엔 네이버 입장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성이라는 측면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것들이 저희의 네이버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에 생태계 전략으로서 좀 더 장기적이고 이제 긴 호흡으로서 저희가 소상공인, 스몰 브랜드, 그 다음에 창작자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저희는 이제 기술 플랫폼이다 보니까 저희 기술을 활용하면 이제 뭔가 효과성, 효율성 모두 올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 포트폴리오들을 갖고 있으니, 이제 SME 분들에게는 이런 기술 접근성을 강화함으로 해서 이제 네이버와 소상공인, 이제 스몰 브랜드와 창작자들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가 꿈꾸고 있고요. 이제 네이버 프로젝트 꽃의 사무국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담으로 이제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리더님 역시 질의응답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네이버 프로젝트 꽃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역시 손을 들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속과 성함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네, 바로 손을 들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드립니다. 예, 발표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국경영교육인증원의 김중화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발표해 주셨는데, 들으면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프로젝트 꽃은 그러면 어떻게 이익을 내고, 또 그런 이익을 내는 거를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꽃의 성과는 어떤 걸로 인식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그 프로젝트 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정한 서비스가 아니라 저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플랫폼 전략을 담당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특정한 어떤 그 이익을 잡거나 매출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CEO CEO 직속 조직으로 이제 출범해서 전체 네이버의 그 서비스 간의 시너지와 그다음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플랫폼 전략을 맡고 있는 거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나 수익을 인식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기능은 아니지만 저희가 성과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이제 계속해서 실험을 해보는 조직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라이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특정한 AI 솔루션들을 이제 제공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되고, 이제 그걸 쓰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장기적인 매출로 이어지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그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결국 그 서비스가 기술 접근성적으로 어떤 부분이 지금 중요한 부분인가. 이제 저희가 그럼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냐면, 저희가 아무리 좋은 서비스나 기술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제 많이 쓰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저희가 그 중간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인 거죠. 그런 설계나 보안이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현업과 이제 미팅을 해서 이런 캠페인을 기획을 할 때도 저의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시사점을 얻을 거고, 그 시사점을 통해서 어떻게 서비스적인 개선을 이뤄낼 건가, 그런 식의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별도의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런 식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나왔네요. 네, 다소 무거운 질문보다는 조금 간결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대 창업대학원의 강철승 교수입니다. 아까도 유사한 질문을 했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왜 구글이나 애플이나 외국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이 정보를 공유를 하지 않고, 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엄청나게 인공지능이나 새로운 이런
소프트웨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허나 또 대기업인 삼성, SK, LG나 이런 대기업들이 잘 해주지를 못해요. 외국과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외국한테 뺏기고 여러 가지로 특허나 이런 것도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야말로 진짜로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가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를 정말 잘 키워놓으면 그것이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과 같이 페이스북, 메타나 그런 것 같이 그 이익이 그쪽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제가 지금 창업대학원에 교수로 20년을 하다가 정년을 했는데 오늘 지금 이 네이버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내가 처음 알고 있거든요. 교수님 정말 이런 죄송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에서 네, 이런 조금만. 것들이 진짜로 전국에 있는 대학원이나 학사, 석사, 박사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자, 이런 이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홍보를 해가가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거꾸로 그 네이버의 그 수익으로 되돌아올 테니까 그런 것을 좀 모범적으로 좀 해줬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당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응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사실 이거를 홍보를 하면 좋은데 학계와 이제 계속 다양한 이제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경영전략학회에서 초대해 주셔서 저희도 와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부족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마 이 플로우에도 SME 관계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네이버와 함께 성장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귀한 발표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